안녕하세요. 자, 황스 우리 그 1차 지필도 끝났는데 학생들이 이제 뭐 잘 본 학생도 있고 네. 좀 이제 자기 준비한 만큼 못한 학생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성적은 나올 거고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입시가 이제 다가오는데 여기 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부작으로 네, 2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요즘 그 정시 파이터. 정시 파이터. 예. 그래서 결국엔 내신 성적이 이제 나올 거고 네. 내신 성적이 나오면 이거 아니야. 나 그러면 다른 방법 찾아볼래. 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맞아요. 종종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이거 정시 파이터 우리만의 얘기인가 네.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네. 네이버에 찾아보고 나무 위키 찾아보고 하니까 정시 파이터라는 용어가 이제 좀 일반화됐는데 네. 학생들이 이제 똑바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자사고, 특목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강남에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그 좀 상위권 고등학교, 네. 거기서 쓰는 용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조금 이제 학생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어쨌든 그 고등학교는 선발된 학생들, 그렇죠. 우수한 학생들, 선발한 학생들이 모여서 상대평가를 보다 보니 상대평가가 좀 불리하죠. 네. 그래서 아예 상대평가인 내신을 포기하고 전체 전국 단위 평가인 수능에 올인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요즘은 이걸 그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막 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시험 잘 못 봤는데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으니 네네. 방법이 정시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시 파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제 학생들 우리가 좀 솔직하게 네. 저희가 터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건데 오늘 볼 거는 대학의 측면에서 대학교 입장에서. 네, 대학교 입장에서 정말 그 이상형 월드컵이에요. 네. 수시가 좋을까? 좋을까? 정시가 좋을까? 대학교 입장에서는. 보통 제가 뭐 입시 설명회나 이런 데 가서 학부모님 또는 뭐 학생들 대학은 수시를 좋아할까요? 정시를 좋아할까요? 하면 네. 정말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정시가 좋다고? 수능을 보는 정시를 대학에서는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러니까 그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대학들이 생각하는 걸 오늘 적나라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입 전형을 4+2 전형이라 불러요. 네. 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고 너무 잘 알죠, 학생들. 네. 그런데 뭐 논술 위주 전형 너무 소량이니까 우리가 제외하고 또 실기 위주는 또 소량의 학생들. 그래서 소수의 학생이니까 제외하면 이런 공식이 생겨요. 네네. 수시는 학생부 위주다. 정시는 수능 위주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수시와 정시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이 수시와 정시를 내년도 입시 과정을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역시나 수시하고 정시가 있고 수능이 올해 11월 14일입니다. 네네. 그래서 11월 14일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는데 올해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9월 13일 동안 이렇게 이제 실시가 되고 대학별 고사를 수능 전에 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이후에 대학별 고사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뭐 수능 전에 나기도 하고 그 이후도 나기도 하고 합격자 발표가 다 난 다음에는 미등록 충원. 그래서 6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뭐 중복 합격한 학생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미등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번호라고 하죠. 예비 번호를 준 학생들이 등록하는 시기. 요렇게 딱 끝나면 이제 정시 원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시 합격자가 발표가 끝나게 되면 보통 2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수시로 얼마나 학생 뽑을까?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하죠. 전국적으로.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이게 지금 자료를 보는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80%. 거의 80%. 그리고 정시는 20%예요. 네. 예, 그래서 8대2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수시는 조금 이제 앞으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정시가 조금 더 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화관을 드리면 수시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 네. 그래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우리 뉴스 보다 보면 네. 정시가 점점 는다는 소리도 듣고 뭐 40% 이런 얘기도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기에는 아마 40% 네. 선생님 정시를 40까지 늘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대학들은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입니다. 네, 모든 대학이 아니고. 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정말 소수의 16개 대학인데 사실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긴 해요. 네네. 근데 이 대학들이 우리가 40% 이상 수능 그러니까 정시 전형을 뽑으라고 교육부의 권고를 받은 이유는 네. 워낙 수시로 많이 뽑았었어요. 우리 학교는 원래 수시가 좋아. 수시로 네네. 많이 뽑을 거야.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너희는 좀 수능에서 맞아요. 정시로 한 40% 뽑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뭐 이런 거 한번 보면 확실히 느낌이 납니다. 어떤 느낌이냐?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죠? 아예 40%. 네, 40점 소수점까지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말은 대학에서는 이제 뭐 40% 이상 늘릴 이유가 없죠.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딱 40만 맞출래. 그러면 이제 아마 의문이 드실 건데 이 대학들은 왜 그 전에 이렇게 정시로 우리가 선호한다는 우리 생각에는 네. 선호한다고 생각되는 정시로 뽑지 않고 수시로 학생을 뽑았을까요? 자기 학교에서 더 적합한 인재를 뽑고 싶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우리가 원서를 낼 수 없죠. 네네. 6군데 중에 한 군데라도 합격을 하면 정시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위권 대학들은 생각하는 게 수시에서 학생들을 많이 뽑지 않으면 우리가 우수한 학생을 다른 대학에 뺏긴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학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대학은 정시를 선호하지 않고 수시에서 좀 우수 인재를 미리 뽑는 걸 선호를 하고 있다. 그게 아까 우리 일정에도 나왔지만 정시보다 수시가 원래 앞으로 진행이 네. 되죠. 먼저 진행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있는 한 대학은 수시를 선호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수능이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이제 쉽게 생각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나 내신 성적 공부를 하다가 내신 성적을 좀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성적으로 모든 걸 다 챙긴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수능은 쉽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수능에 우리가 제가 2022, 2023, 2024 이 노란색이 수능입니다. 네네. 응시 인원을 갖다 분석을 한 표예요. 그랬더니 재학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고3이죠. 네네. 이 보면 이제 점점 줍니다. 비율이 70이었다가 68이었다가 64. 계속 줄었네요. 예, 계속 줄어들었는데 이 졸업생 한번 보세요. 졸업생 재수 이상 뭐 이렇게 보면 29였다가 31이었다가 35.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능은 재수생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올해도 이슈가 하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번에 의대 정원을 이제 늘릴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수생은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상위권에서는 저희가 요번에는 조금 어림잡기로 한 40%? 40%까지는 재수생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간다면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재수생들이 수능에 많이 뛰어들고 있으니 재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불리한 건 이거는 따로 얘기를 따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 학생들은 오로지 수능 준비만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하루 종일 쓰는 공부만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비교해서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 합격생 비율인데 이거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제가 2020년까지 자료가 있어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 뒤에 자료는 훨씬 더 폭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란색이 수능 위주 전형 정시죠. 네네. 이 정시에서 합격하는 비율이 34%. 그래도 예전에는 한 반반 됐다면. 맞아요. 예전에 반반이었다면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고 네. 빨간색이 졸업생 비율인데 이게 65%. 그래서 이게 이제 당연히 지금은 이게 2020년이거든요. 네. 지금 아마 논문을 더 찾아보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더 벌어졌겠죠. 네네. 그래서 상위권 대학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 어느 대학이냐? 서울대학교 자료인데 요거는 이제 서울대 자료를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이
합격한 고등학생의 연도별 현황입니다. 여기 이제 수시 모집은 보시지 마시고 정시 모집 한번 보세요. 정시 모집. 네, 정시. 정시 모집에서 재학생 비율이 38.1. 낮죠. 네, 그러네요. 40%가 안 되죠. 그럼 재수생이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3수 이상이 19예요. N수생들이 한 60%. 맞아요. 60%. 그래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대 6으로 벌어진 상황이에요. 네. 이게 서울대만 보여드렸지만 연고대 이거보다 더 하고요. 상위권 지금 인서울 대학들은 대부분 정시에서 재수생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수시 모집에서 위에 보시면 재학생이 91%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굳이 그렇죠. 우리가 정시를 택할 이유가 뭐가 있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요게 초록색이 수도권의 출신의 고등학생들, 네. 그다음에 파란색이 비수도권 출신의 고등학생들인데 학생부 종합 결과 분석이라고 이제 대학들이 막 자료들을 만들어서 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낸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있냐? 수능 위주 전형이 여기 보시면 녹색이 너무 높고 파란색이 너무 낮아요. 비수도권 비율. 네. 그 말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뭐 교육학자들이 봤을 때는 약간 뭐 사회적 환경 그리고 이 좀 수도권에 유리한 전형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인 뭐 학생의 역량을 탐구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랑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능이 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른 취지의 결과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보세요. 앞에 있는 거 보이죠? 네. 이 녹색이 수도권 학생과 파란색의 비수도권 학생 비율이 어떻습니까? 좀 비슷하네요. 그것도. 적정하게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교육의 본질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그룹에 조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거기에 유리한 시험이 오히려 수능이나 여기 보면 더 유리한 거 있죠. 논술. 논술은 훨씬 더 그 격차가 더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런 지역적인 편차의 효과가 없어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게 교육적으로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학에서는 뭘 했겠냐? 당연히 각 전형별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또 취업을 어떻게 하는지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추적조사 네, 보면. 맞아요. 그래서 그 뭐 학생부 종합으로 들어온 학생 또는 이제 정시로 들어온 학생들이 네. 학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GPA라고 하는 4.5점 만점에 이제 학점을 받았을 건데 네. 이제 그걸 갖다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 분석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잠깐 여기 이제 제가 요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6학년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오타가 아니라 이 네. 의대는 6년이라서 아, 의대네. 그래서 이제 그게 표시가 된 거고요. 초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4학년까지 보면 되겠죠. 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지금 보시는 대로 파란색과 학생부 교과 성적은 이렇게 약간 이제 하늘색. 네네. 요거 관련은 여기 이제 상위권에 이렇게 랭크된 게 보이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들이 네. 대학 가서도 잘한다? 맞아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훨씬 대학에서도 발표나 조별 과제 그걸 통해서 받게 되는 학점도 높고 네. 대학 생활도 잘하니 대학교 입장에서는 수능으로 뽑을 이유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왔던 건데 브레이크를 걸린 거죠. 네네. 교육부에서 너희 40%까지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있냐? 요즘 대학에서 이걸 되게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 교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마 지금 의대가 저희 예전에 블랙홀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빨아들이고 다 가져간다고. 네네. 그러다 보니 여기 지금 1학기만 지나면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떠날까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는 의대 가기 위해서 반수하겠다. 또는 아예 여기서 이제 그만두고 수능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이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죠, 저희가. 고객이죠, 고객. 네. 그래서 등록금을 엄청나게 내는데 네. 그 학생이 떠나가면 또는 휴학을 하게 되면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도 또 교수 입장에서도 열심히 가르쳤던 학생이 어느 날 이걸 안 하고 떠나겠대.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부터 고민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우리 학과를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일까? 진짜 좋아하는 친구. 네, 와서 또 이 공부를 잘할 학생, 네. 좋아할 학생은 또 누구일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다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 종합전형.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엄청난 기둥이 하나 있어요. 네. 이 엄청난 기둥이 바로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중도 포기. 수능을 좀 잘 본 학생들은 네. 내가 수능 조금만 더 잘 보면 네, 더 네. 뭐 상위학과 갈 수 네. 있는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은 어쨌든 이 과를 온 게 점수 때문에 왔거든요. 1, 2점의 점수 차이 때문에 왔기 때문에 언제든 떠나고 싶은 거는 뭐 기정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중도 포기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 그런데 아쉽게도 이게 2021년 자료예요. 좀 예전 자료네요. 작년 같았으면 얼마나 많이 중도 포기를 했습니까? 궁금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수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면 그 학과에 대한 충성률이 낮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하나 보실까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보이시죠? 4%는 4%.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이상형 월드컵 아닙니까? 네. 수시로 들어온 학생, 정시로 들어온 학생 이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네네. 수시로 들어온 학생을 당연히 선호를 한다. 대학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가 기울어진 어떻게 보면 운동장인데 굳이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 필요가 있을까? 없죠. 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일부로 우리가 대학 입장에서는 무슨 전형을 더 선호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2부에는 어떤 내용이죠? 이제 대학의 입장을 본 거고요. 네. 학생은 왜 정시 파이터의 길을 선택을 할까? 저희가 이 몇 년째 아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시 좀 가지 마. 네.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해보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더 네. 올해 버전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시 이제 고민하는 학생들 반드시 우리 영상을 한번 꼭 보시고 네. 많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안녕.